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맞벌이 부부.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무척 자상한 사람이었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자 부부는 사사건건 다툼을 벌였는데요. 남편은 알던 것보다 더 예민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자녀 양육 방식 등에서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고 아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심하게 비난했는데요. 얼마 전 아들이 폐렴에 걸려 입원을 하자 남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를 고생시킨다며 사흘 넘게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에 지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지만 남편은 이혼에도 응하지 않고 그렇다고 부부관계 회복에도 관심이 없는데요. 이렇게 늘 자기만 알고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이기적인 남편의 성격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이기적인 남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한 언론에서 소개된 4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혼 10년 차 된 40대 부부입니다. 지금 8살짜리 아들도 하나 있는 그런 부부인데 이 사연을 보내준 사례자는 이제 아내가 되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지인 소개로 만났고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8개월 되면서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일단은 성격 얘기인데요. 성격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내 아내인데도 그렇게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만 알고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씩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특히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철두철미했다고 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사람 피곤할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 두 사람 간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이른바 좀 짠돌의 이미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갈등이 더 커졌다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고 경제적으로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한없이 그 후해지는 게 일반적인 남자들의 심리거든요.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원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그때 이제 임신하고 나서 아내가 입덧이 상당히 심했던가 봐요. 네. 심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이 남편은 아내한테 가사분담은 확실히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입덧은 입덧이고 가사분담은 확실히 하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알았다 해놓고 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서 이제 아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병가를 좀 내겠다고 그랬더니 월급만 안 나오니까 병가 내면 안 된다고 또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철두철미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미 만정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는 했어요. 태어났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육아하고 가사를 한꺼번에 다 맡아서 하라고 시켜놨고 그리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받는 바람에 아내가 벌어오던 수익금이 줄었으니까 돈도 적게 써라 하면서 100만 원 생활비를 줄였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내가 벌을 때보다 100만 원을 줄였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등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예요. 협의 없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반발을 했더니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이건 내 말이 맞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으니까 들어.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손해보는 건 절대 못해. 이런 그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 낳은 지 6개월 만에 이 아내는 다시 출근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아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고 직장 생활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육아 도우미에게 돈 지급하는 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하죠. 더 나가지 않을까요? 더 나갈 겁니다. 네. 참 이런 상황인데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진 건 얼마 전 이 8살 아들이 이제 심하게 아팠을 때라고요.
김복진 교수님께서 남성 입장인데도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아내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사실상 남편과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나름 생활의 지혜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의견이 안 맞는 말을 하면 아 그래요 당신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왔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8살짜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고요. 의료진들이 입원 치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들이 입원을 하게 생겼으니까 남편에게 당연히 전화를 걸었겠죠. 그래서 이러저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남편 입원비 또 생각이 들었나 보죠. 통원 치료하면 되는데 웬 입원이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아들 내내 항생제 맞고 있어야 되고 애도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통원 치료해라. 근데 아내는 막상 병원에서 의료진 얘기까지 들었는데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남편의 말을 처음으로 무시하고 아들을 그냥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겠죠.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심지어는 사흘 내내 아들이 지금 폐렴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에도 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들은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아들이 당신 이렇게 찾는데 그래 좀 화 좀 풀고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에는 왔어요. 사흘 동안 안 오다 왔는데 와서도 뭐 아들 돌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아내에게 그것 봐라.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애를 입원시켜서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 병원비는 어쩔 거냐. 또 잔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떨어진 정이 아내는 또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김복준 교수님이 한숨 길게 내셨습니다. 네,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한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정말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아이가 아프면 부부가 같이 이제 간병을 하고 돌봐야 되는 거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뭐 앞서 두 분이 이제 만정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질리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말대로 내 가족들이 따르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통원 치료면 충분한데 아이를 입원시켰다라는 이유로 또 아내를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비용 문제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 말이 이제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떼를 쓰고 유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의 건강 문제인데 이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이혼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또 그걸 말도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위기에 왔으면 부부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상담 같은 걸 일정을 잡았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남편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날부터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양육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남성들이 들을 때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자기 주장이 너무 완고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이 배우자 혼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혼이라는 게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과 서로 만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혼 생활하는 게 여기는 지금 남편이 내 말은 곧 법 아니에요. 내가 말했는데 그대로 안 하면 다 집이 뒤집어지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저는 이따 물론 이혼과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못 살 것 같네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속이 편한 사람 같은데 약으면서도 헛똑똑이 약은 사람이에요. 뭐 밤눈 밝은 먼 고양이가 뭐 밤눈 못 본다고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그래요. 사실은 아내가 집에서 전업주부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도 엄밀히 얘기하면 엄청난 투자고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내가 같이 일 안 하니까 유감스러워서 빨리 나가라고 어떻게 하면 6개월 만에 다시 출근시켰다는 거 보면 비인간적인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집에서 애 보는 게 뭐 남의 애 보는 겁니까? 지 자식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 돌보고 키우는 일을 그걸 유감을 갖는다면 이 사람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네. 김복준 교수님의 그런 느낌, 충분히 저희도 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MC 사연 보내주신 50대 남성의 궁금증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주장 강하고 이기적인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두 번째는요,
아이 훈육도 자기 마음대로인데 양육권 지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례자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인 남편,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라는 건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는 그 6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바람 피거나 뭐 부정행위한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심히 부당한 대로 학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결국은 이게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문제가 될 텐데 지금 보통 이런 정도의 부부 관계가 되면 사실상 부부 관계가 좀 형해화되긴 했습니다만 부부 상담이나 물론 아까 부부 상담 나오려는데 또 남편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다시 회복하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지금 이 정도 사유로 이혼하면 아마 이혼할 저 부부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래서 아직은 남편이 참 밉상이긴 합니다만 네. 이 정도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이런 남편요 자기 주장 강하고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그런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이혼의 어떤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 아닌가. 이 성격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양육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양육권 사실은 유책 부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 책임이 있고 누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양육권을 안 준다. 뭐 이렇지는 않고요. 아이의 복리, 아이가 어디서 가장 잘 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뭐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남편 상당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밖에 지금 몰라요. 아이 관련돼서 양육권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저는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 성격상 봤을 때. 그리고 이 계획서에 자기 일만 한다고 막 적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이혼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혼 사유가 인정되고 양육권을 지정한다고 하면 남편의 이런 성격이 영향을 미쳐서 아내한테 양육권이나 이런 게 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보통 이제 엄마한테 많이 양육권이 가고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는데 또 결정적으로 뭐 아이 폐렴 걸리고 했는데 뭐 병원에도 안 가죠. 병원도 뭐 지금 입원도 시키지 말라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거 주장하면 양육권 만약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편이 끝까지 나 죽어도 이혼 안 해. 그러면 지금 이혼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부 상담하라고 하는데도 그 계속 또 거부하고 하면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양육권 문제는 최소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기적인 남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함께 사는 세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